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자 수 약 480만 명.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뇌질환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외상성 뇌손상. 외상으로부터 우리의 뇌를 지키는 방법 오늘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이유진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외상성 뇌손상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오병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요, 외상성 뇌손상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병이나 약물과 같은 화학적인 자극이 아니라 흔히 생각하시는 교통사고 또는 넘어져서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생기는 뇌손상을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류가 또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나뉘나요? 뇌를 다치는 경우 뇌가 굉장히 복잡한 조직입니다. 뇌를 쿵 하고 다쳤을 때 두개골이 골절이 되면서 뇌와 공기가 접촉하는 그런 개방성 뇌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게 피부가 닫혀 있는 폐쇄성 손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가 세게 흔들리면서 전체적인 신경의 연결망이 부분적으로 끊어지는 그런 임상 양상도 있는데 그것을 미만성 축삭 손상이라고 합니다. 좀 가벼운 경우에는 방치를 할 수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후유증이 남는다거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뇌의 손상은 다양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어느 부위가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성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알던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아닌 것이죠. 그 외에도 인지 기능의 문제,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균형 이상과 같은 그런 신체적인 증상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뇌와 관련된 질환 중에서 알츠하이머, 그 치매가 있잖아요. 네. 이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서 또 치매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사실일까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이세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한 손상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뇌손상이 있는 분들은 다양한 뇌신경 퇴행성 질환들이 오기가 쉬운 조건이 되어 알츠하이머 병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파킨슨 병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뇌손상인 뇌진탕이 한 번 왔다고 해서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이나 파킨슨 병의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톡톡 Q&A. 안녕하세요. 평소 축구를 좋아해서 주말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사회인 축구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인과의 모임에서 축구를 하고 나면 며칠 동안 두통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가 헤딩을 자주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헤딩을 자주 하면 뇌에 자극이 돼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X인가요? 네. 이 질문을 주신 분은 두통이 좀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성인 남성인 경우에는 목에 있는 근육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충격을 잘 완충을 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목의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헤딩으로 인한 충격으로 머리가 많이 꺾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헤딩도 위험할 수 있고 또 10세 이전의 아이들은 가능하면 헤딩을 하지 않고 이런 몸싸움도 심하게 하지 않도록 코칭을 하는 경향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꿀밤 많이 맞으면 뇌세포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실제로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어른의 꿀밤을 아이가 맞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뇌가 손상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쯤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당시 바로 근처에 있는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 곧바로 CT 촬영을 진행했는데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어서 바로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이 지속되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바뀌어서 일상생활하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큰 병원을 방문해서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대뇌 전두엽에 미세한 출혈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안 보이다가 뒤늦게 검사를 통해서 뇌 손상이 있었던 걸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하나, 둘, 셋. 네, 둘 다 O. 네, 만장일치 O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되나요? CT에서는 출혈이 보이지 않는데 MRI를 찍어보면은 작은 미세 출혈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단 기법의 차이이고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처음 사고 당일에 출혈이 없었다고 해서 그냥 완전히 안심시키면서 집으로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응급실에서 보통 주의를 주는 것은 지연성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빠지면 꼭 응급실에 다시 오세요라고 경고를 하고 퇴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사고 당일날 괜찮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하실 수는 없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지연성 출혈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질문을 보내주신 분은 성격 변화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적인 치료도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이게 대부분 사고나 간혹 폭력에 의한 뇌손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가 살짝 고장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도 약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마치 공황장애처럼 이런 일들이 뇌진탕 이후에 흔히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오늘은 외상성 뇌손상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교통사고, 낙상 등으로 머리를 크게 부딪혀 일시적으로 뇌기능이 떨어지는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하면 한꺼번에 많은 신경세포가 망가져 의식을 잃거나 인지, 감각,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